오늘의 목표는 수도꼭지를 틀면 우동 국물이 나온다는 공항이 있다는데 그 전설의 우동 국물 수도꼭지를 찾아가서 맛을 볼 겁니다. 그리고 포켓몬 야돈이 서식한다는 공원과 우유니 사막과 같은 바다가 있다고 해서 그곳도 함께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상상도 못한 일이 터졌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니입니다. 오늘은 일본 다카마스를 떠나기 위해서 이곳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11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으로 문득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고 특히 뜨끈한 우동 국물이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다카마스 공항에 우동 국물이 나온다는 전설의 수도꼭지를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겨울이고 하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출국 심사는 약 15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었고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새로 단장했다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마티나 골드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와서 249번 게이트 쪽으로 이동한 후에 4층으로 한층 올라오면은 이곳 일반 마티나 라운지와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위치를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마티나 골드 라운지의 가격은 정가로 $55인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꽤 나가다 보니까 제휴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쓰시곤 합니다. 다만 많은 제휴카드가 일반 마티나 라운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신한, 삼성, 현대, 국민, 하나, 아이케이, 마티나 제휴카드 소지 시에 1만원을 결제하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체크카드, PP카드, 라운지키는 제외되어 있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또는 더 라운지 어플, 그리고 마이리얼 트립, KK데이, 클럽 같은 곳에서도 이곳 마티나 골드 라운지 이용권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당일 이용도 가능하니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가격대가 조금 높지만 간단한 식사와 음료, 편안한 휴식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일반 라운지가 붐빌 시에는 조금 더 가격을 주고 이곳 마티나 골드 라운지에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점심 식사도 든든하게 먹었으니 비행기를 타러 253번 게이트 앞으로 왔습니다. 오후 13시 50분에 다카마스로 출발하는 진에어를 이용하고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러 들어갈 때 제일 앞장서서 들어가는 그 기분,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렇게 앞에 아무도 없는 이 기분, 내가 진짜 이 여행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 기분 잠깐이라도 느껴보면서 비행기를 탑승하러 들어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떡볶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인천발 다카마스행 비행기는 에어서울과 진에어가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에어에서는 보잉 737 맥스 8 기종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핸드폰이 가로로 들어가는 정도의 간격, 그리고 핸드폰 세로로 했을 때는 반 정도 되는 구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비행기 탑승 인증 보잉 737 맥스 8 기종인데 진에어는 이렇게 똑같은 세이프티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맨 뒷좌석은 보통 좌석이 젖혀지지 않지만 최신형 기종 같은 경우는 일부 기종에 따라서 이렇게 뒤로 젖힐 수 있고 핸드폰 세로 사이즈 정도까지 의자가 뒤로 젖혀지니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30분의 비행을 끝내고 드디어 도착한 다카마스 공항. 이제 하기해봅니다. 다카마스 공항을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사실 약간 이게 우리나라 지방공항 같기도 하고 양양이나 이런 공항 같기도 하고 올 때마다 적응은 잘 되지 않아요. 일단 저는 오늘 트래블 원래 카드를 통해서 현장에서 환전을 해서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도착하자마자 ATM 기기를 찾아서 바로 15,000엔을 환전하기로 했고요. 트래블 원래 카드를 통해서 환전하실 분들은 비밀번호 4자리와 끝에 숫자 0 2개를 더 붙여서 환전을 하시거나 또 때로는 어떤 ATM기에서는 바로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야만 출금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0을 2개 붙이는 걸 까먹었다가 비밀번호 2번 틀려서 돈을 못 찾을 뻔했습니다. 자, 이곳은 다카마스 국제공항 2층에 있는 전설의 우동 국물 수도꼭지입니... 에? 뭐야? 왜 없어? 왜 안 돼? 왜 안 나오는데?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또 솔드래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출국할 때 다시 도전해가기로 하고 얼른 시내로 가기 위해서 리무진 버스를 타러 이곳에 왔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과 미리 사전에 구입한 버스 승차권, 그리고 일본 교통카드로 이용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카마스 공항에서 시내까지 버스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는 중간 하차역인 가와라마치에서 하차를 하고 숙소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2박 3일 다카마스 여행의 가성비 숙소인 뮤베이스 다카마스 호스텔입니다. 이곳은 개인실과 도미토리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카마스를 여행하는 가성비 여행객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숙소 중에 한 곳입니다. 뮤베이스 호스텔은 도쿄 가마쿠라, 교토, 히로시마, 그리고 후쿠오카에도 지점이 있으니 저렴한 여행을 원하실 때는 이 숙소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묵을 1인 캡슐룸인 호스텔에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그래도 한국인이 많이 방문을 해서 한국어 응대가 가능한 직원도 있지만 아쉽게도 제가 간 평일에는 한국어 가능하신 직원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입을 잠옷도 유상으로 겨우겨우 빌리고 어렵사리 체크인도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 호스텔도 벌써 4번째 방문이라고 익숙한 듯이 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오늘 묵을 캡슐룸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곳에 4번을 머물렀는데 4번 다 같은 캡슐룸으로 배정을 해주셔서 너무 신기했어요. 소개합니다. 오늘의 방 1020번 캡슐입니다. 캡슐룸 자체가 방음이 잘 되진 않지만 호스텔에서 무료 귀마개라든지 다양한 물품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귀마개를 꽂고 자면 푹 잘 수 있습니다. 캡슐룸 안에서 혼자 말을 조용히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랬습니다. 한숨 자다 나왔어요. 아까 라운지에서 와인을 좀 마신 게 좀 얼마 마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게 취했었는지 오자마자 뻗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해롱해롱 하다가 그리고 숙소 와서 한숨 자고 지금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곳 가와라마치 세토노마치리 스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진여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시는 분들은 숙소 체크인을 하시고 갈만한 식당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곳의 정보를 제가 블로그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여기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쉽게도 이날은 손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영상 촬영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것과 태블릿을 이용한 주문하는 것만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다카마스에서 2일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리스링 공원과 운동하는 그릇을 먹고 야돈공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재밌게 놀게요. 오늘 이렇게 머리가 떴지? 너무 떴는데? 아무튼 뭐 재밌게 놀고 올게요. 이따 만나요.
이곳은 리스린 공원 길 건너에 있는 사누키 우동 우에하라야 본점입니다. 대부분 다카마스에 있는 우동집들은 먼저 이렇게 튀김과 어묵, 그리고 주먹밥과 곤약과 다양한 반찬들을 먼저 고른 후에 우동을 주문하고 그 이후에 계산을 해서 가져다 먹는 방식입니다. 冷やしかけうどん、冷やしかけうどん、スモールサイズ。 이곳에서 특히 맛있었던 것은 연근 튀김과 새우튀김, 그리고 냉우동과 어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탄수화물 중독자들을 위한 주먹밥까지. 아, 정말 너무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이렇게 주먹밥 하나, 튀김 2개, 어묵꼬치 하나, 냉우동까지 이 모든 금액이 920엔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으니 배를 둔둔하게 내밀고 걸어서 소화도 시킬 겸 리스린 공원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6개의 연못과 13개의 작은 산으로 꾸며진 정원. 도쿄에는 신주쿠 공원이 있다라면 이곳 다카마스에는 리스린 공원이 있습니다. もし私が1万円させた件ありますか。はい、釣り、はい、 5、6、7、8、9セント、590円。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チケット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리고 이곳은 기쿠게 스테이라고 하는 다실이 있고 연못을 건너 풍파를 일으킨다고 하는 일본 전통 배 와센을 타고 여유롭게 봉건 영주처럼 정원을 즐겨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겨울이라서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쿠게 스테이에 있는 다실, 말차 체험밖에 없었는데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말차 한잔하러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기쿠게 스테이의 다실은 옛 영주들이 차를 마시거나 손님을 맞이했던 다실이라고 합니다. 물을 뜨면 달이 손에 있다라는 시구절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고요. 이 이름처럼 정자는 호수 위에 떠있는 배를 이미지하여 바닥이 닿고 사방에서 출입과 조망이 가능한 자연과 일체감을 강조한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린 공원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에 있는 리스린 코엔역에서 전철을 타고 약 40분 정도를 이동하겠습니다.
야돈.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다카마스에 있는 야돈 공원입니다. 어린아이나 커플,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도 이곳에 꼭 들러서 야돈과 함께 사진도 찍고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 치치부가하마 해변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야돈공원에서 치치부가하마 해변까지는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카마스역 시내에서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저는 이곳 야돈공원을 들렀기 때문에 앞으로 2번에 더 환승을 해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환승역인 고토히라역입니다. 이곳은 고토히라라는 궁이 있는데 이곳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나 저는 오늘 일정상 이곳은 들르지 않고 바로 치치부가하마 해변으로 이동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다카마스를 방문하게 되면 고토히라 궁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치치부가하마로 조금 더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나 더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1시간 정도를 이동해서 도착한 다쿠마역. 이곳에서 버스든 택시를 타고 치치부가하마 해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만 이용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버스 시간이 만만치 않고 일몰 시간과도 맞지 않아 이동의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0엔에 이동할 수 있는 공유형 콜택시가 생기면서 쉽고 편하고 누구나 치치부가하마 해변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여행하는 여행객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가 바로 일본의 우유니 사막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치치부가하마 해변입니다. 에? 근데 이게 어딜 봐서 우유니 사막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곳 치치부가하마 해변은 물이 빠져나가는 간조 때 와야 진짜 이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4년 3월에 다녀왔던 치치부가하마 해변의 일몰과 우유니 사막처럼 물에 반사된 사진을 찍는 관광 명소인 것입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만조인 걸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교 영상을 직접 만들 수 있었네요. 아무튼 그래야 하여 치치부가하마 해변은 만조, 간조 날짜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밑에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캘린더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방문하기 가장 좋은 날이니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랄게요. 아참, 고정 댓글 확인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만조로 물이 가득한 치치부가마변입니다. 물이 찰랑찰랑이긴 하지만 우유니 사막 같은 느낌도 없지만 그래도 일본 제1의 일몰을 볼 수 있는 여행지임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해가 떨어졌으니 아까 타고 온 모비택시 어플을 다시 활용해서 다쿠마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호출을 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쿠마역의 기차 시간이 자주 있지 않고 1시간에 한두 대로 매우 적은 편이니 이곳을 여행하실 때 시간을 잘 보고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20분 정도를 달려서 다시 다카마츠 시내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이 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라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앉아서 갈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 few moments later. 기절하다시피 1시간 20분 정도를 졸면서 왔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다카마스역이었고 해는 이미 다 떨어졌고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해서 다카마스역 앞에 있는 메리켄야 다카마스 역전점에 들러서 밥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역 앞에 있는 우동집 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맛도 좋은 편이라 다카마스를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들러보는 메리켄야. 저도 다카마스역을 이용할 때는 꼭 와서 한 번씩 먹고 가는 맛집입니다. 꾸부정한 자세로 졸면서 왔더니 몸이 좀 찌뿌둥해서 오늘 저녁은 좀 따뜻한 우동을 먹기 위해 카게 우동을 시켰습니다. 파, 그리고 튀김가루, 그리고 생강 조금, 그리고 먹고 싶은 튀김들을 조금 고르고 역시 이번에도 오니기리는 빠지지 않고 꼭 하나 챙겨 먹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저녁을 소개합니다. 카게우동, 가라아게, 단호박 튀김, 그리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오니기리. 잘 먹겠습니다. 근데 얜 왜 이렇게 후추통을 보냐니 바보 아냐? 오늘도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다카마스 포트타워에 다카마스 야경을 보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곳 전망대는 29층과 30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행히 이용요금은 무료이나 전망대를 온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카페를 이용해야만 좀 더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이용하지 않고도 레스토랑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해서 올라가 보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카마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다카마스 야경인데 반사 유리로 되어 있네요. 이래서 무료 전망대 공간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였구나. 그래서 일단 카페 안쪽까지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들어가면 안 될 곳처럼 생긴 이곳이 카페가 맞고요. 카페 안쪽까지 들어가서 주문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입구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서는 앉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는 중인데, 와, 진짜 이렇게 카페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거 있죠? 조금 이거는 치사한 것 같아요. 치사해. 에휴, 그래요. 그래도 충분히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았다. 현관 털어왔고요. 저는 식사는 야끼소바, 오니기리 하나, 프리콜라 하이볼 하나, 사과 하이볼 하나, 사과 주스 하나 사왔습니다. 다카마스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온천에 가서 온천욕을 하고, 그리고 우동 한 그릇을 또 먹고, 그리고 또 다카마스 공항으로 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온도가 많이 추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량 패딩도 입었고, 간단하게 옷을 챙겨 입고, 지금 다카마스역으로 가서 캐리어를 잠깐 맡기고, 그리고 조금 꼬재지하지만 일단 온천 가서 온천욕을 하고, 그리고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어젯밤에 방문했던 다카마스역입니다. 다카마스 포트타워도 이렇게 보이고, 저는 다카마스역 안에 있는 코인라커에 짐을 맡기고 온천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호텔 로비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차피 공항 리무진을 타려면 이곳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카마스역으로 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카마스역 안에는 다양하게 물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한국어 지원도 되고,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매우 편했었습니다. 자, 이제 짐을 맡기고 부쇼잔 온천을 가기 위해서 다카마스역에서 다카마스 치코역으로 약 5분 정도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부쇼잔 온천까지 이동할 수 있고, 부쇼잔 1일 패스 이용권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온 것입니다. 부쇼잔 핫스프링 패스. 이곳 다카마스 치코역에는 다카마스 성터 안쪽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기차역이 이렇게 성터 옆에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이렇게 예쁜 운하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놀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음 여행 때는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온천역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부채가 부쇼잔 1일 패스 이용권입니다. 이곳 다카마스 치코역에서 부쇼잔 온천역까지 왕복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온천에 입장할 수 있는 온천역 입장권까지 포함된 비용으로 꽤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철을 타고 부쇼잔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하철을 드나들 때도 이 부채 하나만 보여주면 프리패스입니다. 기차역에서 약 600m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오가는 길이 안전한 보도블록도 없고 조금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라서 600m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쇼잔 온천을 가실 때는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쇼잔 온천으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해서 앞에 보이는 신발장에 신발을 넣은 후 이 키를 가지고 그대로 입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신발장 번호가 욕장 안에 있는 캐비넷 번호와는 다르니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사물함 중간쯤에 있는 이 포스기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 패스에는 작은 페이스 타월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나 크고 온몸을 닦을 수 있는 베스트 타월이 필요하신 분은 이곳에서 추가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입장을 해서 패스를 보여주고 입욕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긴 복도를 지나면 남탕과 여탕으로 분리되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까지 쭉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부쇼잔 온천은 내부 촬영이 당연히 금지가 되어 있으므로 아쉽게도 또 이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촬영은 하지 못했지만 부쇼잔 온천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내부 사진을 대신 공유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운 겨울부터 더운 여름까지 모두 야외 온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1시간 정도 온천물에 몸을 푹 찌주고 나서 슬슬 피로가 몰려오길래 역시 온천욕의 끝인 커피우유를 뽑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온천욕을 하고 나와서 빨리 커피우유가 마시고 싶은데 조금 자판기가 느려서 이건 좀 답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온천욕을 하고 나와서 일본 온천욕에는 우유 그리고 부쇼잔 온천을 왔다 갔다는 인생. 그래서 온천과 우유 먹고 가겠습니다. 온천물이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천욕도 하고 커피 한 잔도 하고 저는 이제 부쇼잔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천욕하고 커피를 마셔도 이 허기는 달래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카마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동집에 가기 위해서 일단 부쇼잔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온천욕하고 나와서 이 부채를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채 자체가 전철 1일 이용권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좋아하는 우동집에 왔는데 웨이팅이 너무 심하게 긴데? 어휴, 이걸 어떻게 기다리지? 나 이거 어떻게 기다리지? 한 시간 30분을 기다려서 받은 가마버터 우동과 붕장어 튀김, 그리고 작은 오니기리 하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다카마스에서 유명한 이 가마버터 우동은 먼저 날계란을 깨서 여기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흰자랑 노른자를 같이 넣어서 비벼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드셔보시고 비린 맛이나 이상한 맛이 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른자만 분리해서 노른자만 넣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 맛간장을 넣고 버터와 함께 잘 비벼줍니다. 아, 물론 시침이나 후춧가루나 고춧가루도 살짝 넣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잘 비벼주고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진짜 가마버터 우동입니다. 맛있겠죠?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더 찍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쫄이라서 그런지 막 먹으면서 멘트 치고 막 그게 지금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냥 맛있게 먹고 후다닥 나와서 배불러. 저는 일단 이제 다카마스역으로 제 캐리어를 찾으러 갑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온천욕도 잘 하고 커피 우유도 맛있게 먹었고 가마버터 우동도 잘 먹고 왔습니다. 이제 다카마스역으로 돌아가서 짐을 찾고 공항 리무진을 타고 공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다카마스 2박 3일 여행에서 실패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고 머지않아 다카마스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이번에 못했던 혹은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짐을 찾았으니 공항 리무진을 타러 가볼게요. 다카마스 공항은 비행기가 몇 편이 없다 보니까 공항 버스도 자주 있는 편이 아니라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비행기 시간 3시간 전에 미리 탔는데도 공항 리무진이 만석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다카마스 공항으로 돌아왔으니 입국할 때 실패했던 전설의 수도꼭지 우동 국물을 먹으러 다시 도전해볼게요. 설마 또 실패하겠어? 아니, 왜 또 영업 종료라는 건데? 나 낮 2시에 왔다고. 그것도 평일에. 왜 우동 국물이 안 나오는 건데 왜? 그냥 이쯤 되면 다카마스가 나랑 안 맞는 건가 싶어요. 5번째 도전인데 결국 저 전설의, 아니 남들은 다 먹어본 데는 저 전설의 우동 국물 수도꼭지는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못 먹게 하는 거냐고요. 왜? 진짜. 그래서 공항 4층에 있는 다카마스 공항 전망대에 가서 좀 답답한 마음이라도 풀어보고자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공항들은 특이하게 대부분 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항 옥상 전망대에 올라오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크마스 공항에 수속을 하고 돌아왔고요. 지금 잠시 후면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귀국 2박 3일 알차게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중이고요. 마지막까지 결국 수도꼭지인당 우동 국물은 어제 오늘 모두 그저께 오늘 이틀 전하고 오늘까지 모두 다 영업 종료된 관계로 우동 국물은 다음에 와서 먹는 걸로 하고, 다음은 감귤의 도시 마시야마에서 꼭 도전할지 성공하겠다라는 인사를 남기며 다카마스는 다음을 기약하고 이제 그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꽤 알차게 잘 돌아가는 모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여행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민수입니다. 여러분 안녕. 여행 중